안녕하십니까. 우리 세종국정포럼 미래국정 최고 경영자 과정의 주임 교수를 맡은 마지막 오늘 수업입니다. 장미화입니다. 오늘 무지무지하게 덥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앞에서 아주 귀한 교수님들 모시고 강의를 듣는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은 아니죠. 세계가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더위를 싹 잊으시고 몰입을 하시다 보면 더위를 잊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우리 백문규 교수님을 소개해 드려야겠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하실 내용이 너무 대단한 제목이시더라고요. 인문정신과 비즈니스 세계화의 전략. 광범위하죠.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교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실 텐데, 교수님께서는 서울법대 졸업, 석사학위 다 나오시고 산업은행 근무하시고 의료보험협회 연구실장도 하시고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주식회사 대웅 감사 세종국정포럼의 현재 자문위원이시고요. 또 나머지의 이력은 여기 앞으로 나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강의니만큼 우리 철저하게 귀담아서 듣고 노트해서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 백문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백문규입니다. 여러분들 한 4개월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가 아직도 엄중하고 더위가 이렇게 기승인데, 기업을 하시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면서도 학우열을 불태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도 당분간 이게 코로나가 잠재울 가능성도 잘 안 보이시고, 하여튼 더위는 더 계속될 것 같네. 많은 그 인내심을 갖고 참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인문정신과 이 비즈니스 세계화 전략인데, 사실 이 제목을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종포럼을 17년째 이끌고 있는 이 박순주 이사장님이 이 인문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인문정신과 이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것 가지고 한번 꼭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여러 번 사양했습니다만은 인문정신과 비즈니스를 이게 어떻게 연결시키냐. 또 인문정신이라는 게 너무 광범위한데 이걸 어디서 한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할 것이냐. 그걸 갖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걸 동양에서 이 철학, 동양 철학에서 이걸 한번 구해가지고 한번 이 인문정신에 연결을 한번 시켜보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좀 어설프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걸 대학부터 전공한 건 아닌데, 그리고 전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 문제에 관해서 이 단시간 한 90분 동안에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학문적 어떤 정통성이 이렇게 구애받아가지고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마추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가지고 젊은 시절부터 내 일을 하면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와가지고 제가 스스로 많이 터득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인문정신이라는 게 그럼 뭐냐? 이게 이제 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의미와 가치, 방법에 관한 그것을 성찰하는 정신. 성찰이라 하면 반성적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정신이, 삶에 왜 사느냐, 무엇으로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급속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6.25 전쟁을 거치고 2차 대전 이후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고 6.25 전쟁 거친 다음에 그 후로 우리나라의 성장 속도는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모든 부분에서 10위권입니다. 경제만이 아니고 막 모든 부분에 10위권에 들어왔어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이건 세계사의 기적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예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을 되돌아보는 이 문제에 사람들이 배관식, 젊은 애들도 그렇고 전부 다 나이 먹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낯설음다 이 문제에 관해서 질문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왜 필요하냐 지금?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세상 얼마 어떻습니까? 개인주의가 남먹고 사회가 갈등 구조 속에 있습니다. 가정이건 사회건 기업이건 학교에서까지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다. 또 더군다나 공동체가 아파트로 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거주지 형태가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삶의 공동체도 많이 와야 됐습니다. 굉장히 나서 옛날 것이 무조건 좋던 건 아니나 하지만은 그걸 새로운 각도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공동체 문화가 아직 정립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에 대해서 가정에서도 어떤 것이 예절이냐 하는 거 지금 정립된 것도 대단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것은 정치 집단이 오히려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정치 집단은 극단적인 태계, 극단적인 태계. 이게 무엇이 무엇인지를 국민들 헷갈리게 만들어. 자, 이런 각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들어서 우리가 다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가 하나 다행한 것은 종교나 인종 갈등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쉽다. 좀 할 수 있겠다. 더군다나 요 근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만 코로나 지금 1년 한 8개월째 좀 대화가 사람이 어울릴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세계적으로 과연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문화체계로 변화될지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만 대단히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하나 더 보죠. AI가 급격히 발달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갈 거냐? 이게 과연 우리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것이냐?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나설지 모르지만 이게 인문적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지금 아직 누구나 장담 못합니다.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앞에 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우리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좀 더 풍요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예전보다 자유를 느끼고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모든 막 과학기구 또는 CCTV, 언론, 이런 해서 엄청난 사회 규제 시스템이 우리를 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지 아직 예측 불허. 이런 것에 대한 담론이 주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어감은 많이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우리 규제 시스템이 많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어떻게 되냐? 더군다나 매스컴이나 이런데, 더군다나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보고 있습니다만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모든 정보의 홍수, 그 정보도 아니고 막 가상의 허위 정보까지도 막 흘러다니면서 익혔는데 과연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우리 생각을, 우리 애들한테는 어떤 미칠 것이냐? 우리 심사숙고하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인문적 성찰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이제까지 갖고 왔던 성현들이 했던 이 동양 사상에서 구해요. 우리가 기술 가발에서 기술은 발전하고 생활은 풍요로 되어 있지만 사람 사는 지혜에 관해서는 오히려 옛 성인들의 지혜보다 오히려 지금이 떨어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 발전, 이 지혜는 그런 식으로 물질 문명이 된다고 해서 발전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 산 자기를 성찰하고 숙고하는 상태에서만이 우리 지혜가 발전이 되지 오히려 물질 문명의 발전할수록 오히려 삶에 대한 지혜는 오히려 떨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성찰을 위한 제를 통치하는데 동양철도 어마어마하게 방대합니다. 이건 그래서 인도에서
발전한 불교는 제외하고 그건 종교의 쪽에 가니까 이 동아시아의 문명에서 우리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줬던 노자와 공자, 주역에서 지혜를 발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알아서 듣고 계시고 지금 다 CEO시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 직접 책은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노자, 공자, 주역 안 들어본 일은 없을 겁니다. 직접 보지는 않았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 거판난 얘기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하냐? 저는 아마추어에게 도전합니다. 요중에 엑기스를 뽑아서 지금에서도 청년에게 할 수 있는 것을 몇 마디로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이것만 소화해서 알더라도 이 정도면 돼요. 옛날 고전을 다 꿰뚫어다. 꿰뚫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그거. 예? 그리고 그 전공한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꿰뚫고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가 뭐겠냐? 그래. 요걸 엑기스만 뽑아서 우리에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원고의 지신 가위사이. 한번 들어보시죠. 원고의 지신. 요거 이게 참 좋은 말인데 이게 뭐냐면 옛 지혜 가운데 우리나라에는 옛 것을 되살려 새롭게 깨닫는다. 이 온이 따뜻할 온이 이 무엇이든지 우리도 죽으려면 식는데 이거 심장을 따뜻하게 하면 살아나잖아요. 이 옛 것을 따뜻하게 그걸 되살린다고 그러는 게 따뜻하게 되살려서 오늘의 옛 것대로 오면 낡은 것 본받을 것 없습니다. 낡은 것대로 가야죠. 그러나 옛 것 중에서도 따뜻한 것을 되살 깨닫는 이걸 새로 깨닫으면 요걸 모델로 삼을 수 있다. 모범으로 삼을 수 있다. 이 공자가 말 중에 가장 참 훌륭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우리가 모든 거 모범으로 삼는 것은 과거 겁니다. 미래 건 모르니까. 미래에 나가려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과거 것 중에서 미래에도 적용되고 현재에도 적용되고 그래서 이야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개원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나 기업에서나 나라에서나 이런 지혜를 발굴해야 된다. 그러면 요거 지혜를 노자에서 본다. 여러분 노자는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어려운 책인데 저는 보니까 저도 어렵게 젊은 나이에서 접근할 때 대단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요게 어렵죠. 나중에 어느 정도 지금 같이 튼 사람들이 여러 사람 좀 있어. 요 사람들하고 지혜를 같이 한다. 노자는 아주 쉬운 책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만, 세계 다 마찬가지. 이 노자가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노자가 말한 메시지가 제대로 해석되기 전에. 근데 그것이 정통 학문, 그걸 전공한 사람 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쪽에서 나옵니다. 지금 2500년 전에 노자가 살았어요. 그때 이 한 얘기, 그 사람들한테 글을 쓰고 이해됐던 얘기가 지금 달나라도 가는 사람들한테 딱 번역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안 돼. 말이 우리보다 훨씬 인지가 튼튼 사람한테 메시지로 전달해서 이렇게 살아라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사람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막 해설을 붙여야 알아들으면 되겠어. 그 해설 붙인 것은 다 전부 지얘기입니다. 지. 그래서 어떤 책을 붙여 다 지. 오히려 그것이 장점이 되어갖고 다 누구든지 노자보면 다 지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자를 직접 번역한 거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김영욱이 텔레비 나와서 그렇게 강의했어요. 김영욱 씨. 그 직접 번역 무슨 말인지 몰라 저도. 그래놓고 해설은 막 우주가 어떻고 막 난리. 그 시절에 서민들 됐고 누구를 됐고 우주 코스모폴리탄 이렇게 하면서 이 얘기 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절실한 것을 그 시대 사람들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본 노자의 핵심 사상은 딱 우선 도가 뭐냐? 이게 도 무의자연이다. 노자의 말을 할 수 없고 뭐 말로 제지면 도가 아니고 그런 것은 노자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사람들은 도 아니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도가 뭐냐면 공자하고 도는 인의예지이고 노자하고 도는 무의자연. 자연은 뭐냐? 스스로 있는 것. 그 무의는 뭐냐? 스스로 있는 것도 그 속성이야.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겁니다. 인위적으로 아무것도 가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의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 봐. 함이 없는 이렇게 같은 소리, 함이 없는 게 아니라 사람 손으로 타지 않은 것, 꾸미지 않는 것, 있는 그대로. 그것이 사람 사는 사회, 이건 있을 수가 없지만 노자는 이상으로 삼은 거예요. 왜냐? 노자가 살았던 BC 6세기에서 5세기 요 상태는 정버릇이다. 춘추 전 시대 중에 정버릇 시대 한 200제 우국이 막 통합되면서 하는데 하루가 멀다 오고 싸움을 뭔 유연다 오고 저쪽 집안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 제후 멋을 바로잡기 위해서 저쪽 집에 형제까지 싸웠다. 그러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거 정말 싸우면 무슨 얘기가 들어집니까? 군대를 동원해야 돼. 그 군대가 지나가는데 곡식이 남아납니까? 사람 다 도망가고 징용을 해. 전쟁에 가면 병신되고. 이 노자가 살았던 이 초나라, 노자는 초나라 출신인데 그때 노자가 살았던 그 시기에 초나라하고 오나라하고의 전쟁. 여러분들 잘 들었어요. 부차라고는 오나라 왕. 이 부차가 초나라 부차의 아버지가 초나라 왕한테 옛날에 당했어. 이거 원수 갚는다고 사람을 인재를 도입했는데 그때 초청한 사람이 오자서와 손자입니다. 요새 손자병법이요. 이 사람들의 지혜를 빌리고 빌려갖고 오나라 요 초나라에서 노자가 이때 62세 정도 됩니다. 60세 정도. 야, 그때 60은 지금 85세 하나. 네? 그리고 한 25년에서 30년 더 버텨합니다. 지금 나이로. 그래? 그때 아주 그냥 씨를 말리는 식으로 사람을 죽임. 이 처절한 광경을 보고의 노자. 이야, 그래서 이게 그걸 피해서 세상을 피해서 우구로 올라갑니다. 지금 시안하고 낙양하고 사이에 있는 함곡간. 그때는 주나라가 낙양으로 수도를 올렸다. 수양이 아니고 그 함곡간을 통해서 서역으로 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때 관을 지키는 관윤이라는 사람이 선생님 뭔 말씀을 좀 가르침을 주고 가십시오 하는데 그 주간에다 5천자를 써주고 갔다는 설이 이 노자책입니다. 노자책인데 노자는 80장으로 돼서 읽혀지만 딱 줄이면 별것도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고 그 훌륭한 책은 별거 아니라고 그냥 무엇이 별것도 아니냐면 메시지가 별것 아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 지금도 그 메시지를 핵심을 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아름다운 메시지를 주고 간 거예요. 자, 보십시오. 노자는 인위적 통치제도 이런 거 그때 그런 식으로 사람 이룬다고 하면서 사람 죽이는 이런 인위적인 통치제도를 싫어. 놔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노자 10장에 있는 위정자들한테 묻습니다. 그걸 위정자에 묻는 거 내놔오시오. 이렇게 합니다. 위정자에서. 이거 어떤 책이고 전부 다 잘못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요 10장이 오히려 도가의 그 용신술, 도인술로 이렇게 번역된 책이 많이 이런 거 이게. 그러는데 뒤에는 또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리 갖고 모르는 거야. 뭐냐? 요 말을 이런 것들을 영백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그래. 요거를 지금 사람 뭉쳐라. 노자가 죽고 난 다음에 700년 후에 위나라 말기 즉 조조가 세운 나라 위나라입니다. 그 200합니다. 요때 24살짜리 왕비가 해석한 것에 얽매여 갖고 천재라고. 천재는 천재인데 천재가 노자 해석을 이라이. 이님이 한번 잘못해서 그런 게 전부 다 그죠. 이게 정통 학문으로 옛날에 자리에 안 잡았어요. 정권에 시달리면 어디 갖고 그런 게 도사, 은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누가 시비를 안 잡은 게 각각 다 지 맘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시비를 안. 근데 이게 이렇게 합니다. 이걸 문헌하다면 시간이 많이 가립니다. 그냥 직접적으로 해석합니다. 자, 노자는 위정자에게 묻는 겁니다. 전부 다 영토내의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모두 그 지도자 되려고 합니다. 너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마음을 하나로 잡아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준다. 그걸 인위적인 걸로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모델로 몸을 위해서 그거 할 수 있느냐. 정찰하면 그렇게 하라. 두 번째, 백성의 기운을 오로지 부드럽게 해서 어린아이처럼 할 수 있느냐. 이거 기공술 아닙니까? 왜냐? 노자는
백성이나 위정자나 인위에 의존하지 말라. 꾸미고 유연다 이런다. 지식으로 알고 뭐더면 다 사악해진다 인간이. 그래서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그걸 이상향으로 얘기하고 좀. 그래서 할 수 있냐? 백성들의 집에 섬돌은 이 앞에 옛날 집은 다 섬돌이 있어요. 얘다 이 섬돌을 직접 닦아주고 그 어두운 것을 살펴서 아픈 곳이 없도록 해줄 수 있느냐? 근데 야 다음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시는데 꾸민 가식 허위로 하지 않을 수 있네. 말로는 유연다고 그러는데 뒷구멍은 호박씨가는 짓거리 하지 말아라. 다음에 하늘의 문을 여닫는데 배필 없이 할 수 있느냐? 이 하늘의 문을 여닫는데 배필 없이 할 수 있느냐? 이거 나중에 너 그때 김용웅 씨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얘기 보면 전혀 해갖고 배꼽을 잡아. 이거 갖고 막 여자가 나오고 막 난리. 그 62세 노인 양반이 백성을 생각해서 5천자 남기고 은둔원이라고 갔는데 그런 갖고 얘기를 했겠습니까? 전문개합은 이게 하늘의 문을 닫고 있는 건 이게 천자의 정치, 이 정치를 하는데 배필 없이 할 수 있느냐? 여자한테 휘둘리지 않고 할 수 있냐? 요때 주나라 그 은나라 하은 주나 그다음에 제후국가 뭔 문제 생기는 거 나중에 당나라도 그렇고 어디 전부 여자하고 얽혀갖고 그 엄청나게 인륜이 무너져 버린. 당나라도 그냥 지 며느리 하고 아버지 후궁을 아버지 죽고 나서 지 마누라로 삼고 막 이런 시간입니다. 이거 당나라 때도 그랬는데 한차 춘추 시대 그할 때 이 말 전부. 그리고 하운주나 나라 제국국 망 전부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이 여자 때문에 여자한테 걸려가 고통이 다 망하는 거다. 그러다 보면 망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흐트러지고 이거 할 수 없네요. 뜻을 사방에 밝히는데 분명하게 전하면서도 무의로 해라 이거야. 무의라는 것은 뭐야? 거짓하지 마라. 거짓하지 마라. 꾸미지 마라. 요게 이정재한테 한 죄입니다. 이걸 만약에 제자 놓고 가르쳤으면 가만 두겠습니까? 벌써 죽여버렸어. 이거 그러니까 제자 안 길렀습니다. 이거 놓고 무자. 그러면 이것은 이정재한테 한 얘기예요. 나머지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그 병난 아침이면 저렇게 하고 더군다나 오나라에서 막 휩쓸고 들어가서 막 초나라 백성 다 죽이면서 하는데 이건 뭐니까 죽이고 전쟁해 오는 건 전쟁은 여마 징용돼서 끌려나가니까 막 안 끌려나가려고 손도 자르고 병신되고 그다음 핍박하니까 안 되고 가면 죽고 그러니까 막 도망가고 뭐도 먹고 살기 싫어. 안 끌려가려고 끌려가서 또 명예롭게 끌려간다. 그러면 또 하나 시켜주면 쌈 자른다고 칼싸움을 온다. 그러면 10명에 있는 대장 이렇게 시켜주면 가다 뒤지든지 병신돼갖고 그걸 또 요행이 살아나면 또 올려주면 백부장 이렇게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또 죽고 그런 판세. 이때의 노자는 바로 백성들한테 일반 서민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노자 15장이에요. 성인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노자가 그린 성인, 즉 자기를 그릴 수도 있어. 이 성인의 모습을 그래서 모델로 본다. 어떻게냐? 옛날에 돌을 잘 닦은 사람들은 돌 닦은 사람들은 미묘현통하여 그 미묘를 알 수 없다. 이게 이제 도인이라고 도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도하니까 도통한 사람.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오직 알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한번 그려보겠다 내가. 이런 건데 머뭇거리는 모습은 마치 겨울내를 건너가고 망설이는 모습. 이거 망설을 망설 모습은 사방을 두리번 원숭이 같이 두리번. 공손하기는 모든 것을 용납하고 흩어지로 막 무너질까 얼음이 풀리는 뜻기 투박하기는 통나무 같고 우리가 천하의 촌놈 텅 빈 걸 아무것도 지식 등 갖고 있는데 텅 빈 갖고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도 받아줄 것 같은 텅 빈. 그 다음에 흐릿 섞여 있다 갖고 옷이 그래 누더기 같은 탁한 거를 입어갖고 말고
자,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이걸 누가 말 그래서 오랫동안 이놈 병사를 써먹으려고, 이놈 가르쳐서 장군으로 써먹으려고, 뭘 써먹으려고 오랫동안 이게 살아나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 한정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돌을 닦은 사람은 이런 사람, 이게 성인의 모습입니다. 보통 돌을 닦은 사람이다. 후광이 있고 다 숨고 저서 구름도 부리고 뭣도 부리 같고 다 것 같은데, 노자가 제시하는 성인은 그렇지 않다. 이 병신 바보 같은 사람, 이게 보이면 이 모습을 제기해 갖고, 그러니 살아남. 성인이, 이게 성인의 모습이다. 성인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남는 놈이 성인이다. 성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거시하지 마라. 살아남는 생존 방법을 그걸 그냥 들으면 안 되니,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병신까지 살면 되는데, 아니에요. 그게 내가 말하는 도 닦은 사람이, 돌을 가장 잘 닦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 내 말 들으라는 겁니다. 그 이중자 이놈들아, 인위지 오지 말고 요거 핵심.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노제 두둑해만 겸손, 나중에 결론은 다투지 마라, 부쟁, 싸우지 말라.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소국감이, 이웃에 마을이 있어도 서로 닭소리 개소리 들려도 서로 평생 가지 않다. 요거 현실에 지금 있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걸 이상향으로 내건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 요즘에서 다 필요한 게 아니고, 요것 중에 노자의 정신을 이해받아. 그때 노자의, 나는 이거를 볼 때 말이에요, 62세 노인이 이걸 적어가면서 그 초나라 사람 주고 이렇게 갈 때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씨가 말릴 것 같으다. 요거 몇 사람이라도 걸려서 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노인 더 어떻게든지 살아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백성 살리고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로 눈물적시게 아름답고 존경스럽지 않냐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을 이렇게 아낄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이런 노자 정신이 본받았습니다. 이걸. 그래서 세계할지는 나무 윗자리에 서는 자 정직해라. 위선하지 말아요. 노자는 위선하는 걸 제일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말해요. 그래서 지금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위한다는 거, 그게 서양 철학에서는 뭡니까? 그걸 이데올로기라고 그래요. 다 온 국민 세계를 제대로 똑같이 먹게 살게 해주겠다. 그게 막스가 내거는 공산지, 세계 최고의 많은 사람을 헷갈리게 만든 이데올로기. 저는 과학적으로 이론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이데올로기, 선전 전락했잖아요. 그게 이데올로기. 이런 위한다고는 짓거리 하지 말라. 위선하지 마라. 그리고 정의, 공정, 말로가 아니고 실천을 보여. 지도자는 있어도 없는 듯이 저절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만들어라는 거야. 지금 기관장이고 뭐도 옛날에 보면 군출 지금 기관장이 어떤 막 청소부터 막 먼지 튀갖고 막 사람 막 군기잡미라고 그래. 어떤 덕 있는 사람, 거기서 훌륭한 사람, 그 기관장, 우리 대장 있는지도 몰라도 대장이 출근했다는 소리만 들어도 잘 돌아가. 이렇게 잘 돌아. 뭐라고 잔소리 하나도 안 해. 그런 분, 여러분 지금 세종 포럼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박승주 이사장을 그 같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들더라고. 정말 뭐 아니도 그 교회 엄면서 이렇게 따는 거. 뭐 하여튼 너무 내가 칭찬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의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적 그러지 말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이나 기업 이럴 쪽에는 혼란기에 살아남는 지혜를 가르쳐줘. 혼란기 살아. 지금도 이거는 노자 쪽에서 바로 그게 지속가능 경영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 그러면 어떤 것이 지속가능 할 수 있냐? 그걸 바로 잘 보라. 그 중에서 핵심은 기업도 맞아. 겸손, 조심, 신중. 개인은 겸손, 거기다 개인 다투지 말라고. 기업도 정직, 절제, 신중. 그래야지 정직해야 됩니다. 물론 기술 창조 뭐도 보는 거, 혁신 뭐도 보는 거, 그거 인문학 쪽에서 주어질 것은 정직이야 오래갑니다. 왜? 정직이야 신뢰가 쌓입니다. 정직이 없으면 신뢰가 무너져. 신뢰가 무너지면 관계가 깨져. 이 노자도 고지면 똑같은 지속.
자, 노자의 정신에서 현대 기업에서는 어떤 거냐? 바로 자연 사상은 건들지 말고 놔둬라.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람들은 너무 간섭하고 말고 내둬라, 수술하라. 그러면 창조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이 젊은이들 창조로. 아마 박성주 이사장은 그런 애들 교육에 관해서 본 책도 지금 내고 지금 한다는 이 중에 우리나라 정말 자유가 창의를 존중해주면 얼마든지 꼭 피어나간다. 요게 노자 사상의 자연, 내토라 간섭하지 말고. 예? 그러나 일정한 규제는 있어야 합니다. 이 A가. 근데 그러니까 아주 이상향으로 재결했다. 그럼 어디까지 예와 규제를 할 거냐? 이건 끊임없이 우리 과제. 이게 노자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쳐왔던 육아, 공자입니다. 공자. 그러면 왜 공자라고 했냐? 육아라는 거. 그 뒤로 육아가 발전해갖고 나중에 우리나라 송나라에서 발전 우리나라 성리학까지 와갖고는 이게 공자의 실천 철학이 엄청나게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건 가면서 설명합니다. 공자는 예수님도 그렇지만은 노자도 그렇고 첫 번째 철학을 창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건 이론 철학자들이 아닙니다. 실천에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철실하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로와 몸으로 보인 사람이에요. 몸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뭐가 뭐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인지가 싹 터갖고 인터넷만 봐도 어떻게 알아 수많은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말로. 그래서 막 인터넷 서로 보내줘.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건강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보내요. 그 뭐 됩니까 말로. 실천이죠. 하나. 먹는 것도 아침에 찬물 안 먹고 미지근한 물 먹으라. 실천해야지 꾸준히 말로 그런 거 막 보내주면 묻어. 그렇게 해서 힘 안 들고 얻은 지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왜냐? 그러니까 넘겨놓고 너는 나중에 친구들이 저한테도 그런 거 보여줘. 야, 고맙다.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게? 그냥 왔길래 전해줬는데 여러면 실천. 이런 성현들은 실천하지 않는 지혜를 하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성현들 이런 공자나 성현 뭐잖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존경합니다. 무슨? 그래서 공자의 제자 아내는 어떻습니까?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갔는가 보면 저 멀리 가 있고 어떻게 도저히 가장 옆에서 보신 사람이 너무 어떻게 할 수 없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독재자는 누구한테 죽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죽습니다. 그 나쁜 짓을 제일 많이 봤거든. 그러면 말하고 행동이 그렇게 다르고 바로 실천 공자는 있습니다. 공자는 그럼 핵심 사상이 뭐냐? 인의예지. 나중에 맹자가 있게 정해서 인의예지지만 공자 때는 인을 최고 강조. 그래서 인의예지. 이게 뭐냐? 그럼 인의예지. 그러니까 아까 노자는 이렇게 도라고 했어요. 공자는 이걸 돈데 어떻게 썼냐? 하늘이 인간에게 풍수해줬다. 하늘이 준 본성으로 줬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잘해줘. 이 동양학은 인문주의인데 처음부터 하늘이 주도적으로 전제해서 주제를 하는 것이야. 하늘이 주기는 주는데 간섭을 그 다음에 안 해. 왜 말씀입니까? 그래서 인문주의예요. 왜냐 하늘을 사람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하는데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느라고 하늘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인문주의예요. 이게. 절대 신으로 안 가고. 그래서 인이라는 건 나온 대로 최고 덕미 육아에 노자도 인은 괜찮다. 인정을 한다. 묻힌 거. 그 다음에 올바른 거야. 노자는 올바른 것도 안 된다. 노자는 무엇에서 그러냐. 다시 나온 노자는 내 한 목숨 부지해라 이 난세에. 근데 자기 몸을 제일 중시해라. 근데 너를 해치면서 중시해라가 아닙니다. 너를 해치지 않고 중시해라. 아니야. 왜냐면 내가 죽으면 남도 중요하니까 해치지 않고. 공자는 여기서 하나 더 갑니다.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을 애끼되 남으로 가는 거예요. 남까지 애끼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야 사회 질서를 얻어지니까. 그래서 의는 어떻습니까? 어렵다 하면 그게 뭐야? 옛날 이때 옳은 거 옳다는 것은 옳음을 위해서 죽어 의사라고 그래. 그래서 의사라고 그럽니다. 자기 목숨을 나라를 위해서 죽고 뭐든고 지금 저놈 용사들이나 뭐든 나라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이게 의로 죽는 거예요. 이거 자기 몸을 희생하는 거. 노자는
이거 하지 마라. 이거 공자는 이거 중요한 거. 그래서 은은 종전이다. 그 다음에 노자가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거 이제 예요. 이게. 이 예는 뭐냐? 얘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로 하면 반드시 커지면 얘가 있어야 돼요. 조직이 커지면. 얘는 뭐 질서예요. 질서. 규칙, 법 말고 규칙, 법 말고. 그래서 지금 얘기를 이 자리에 본 분들, 우리 들은 분들 얘기를 한번 보면 그 우리 조선 때까지도 우리를 규제했던 만들었던 그 얘기라고 하는 책 얘기에는 우리 삶에 대해서 5만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사계절 무엇을 먹어야 되고 또 뭐 드는 거 어디 여행 갈 때는 무엇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되고 여기에다는 칼을 오른쪽에 차고 뭐도 이런 모든 것부터 음악 공부 그다음에 제사 뭐 이런 사람 사는 이런 것 그것도 많이 줄여갖고 이런 거지. 그 전에는 막 이만큼 되겠더라고. 그것도 다 주간으로 써갖고 이제 또 그다음에 이렇게 오는 이게 사람 사는 건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레가 돼요. 벌레 번잡해지네. 수정벌.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은 요게 이제 규제. 그걸 규제하는 것으로 권력을 삼는 거예요. 이미 극히 다르다. 처음에 할 때는 참 좋다. 나중에 성리학에서도 그런 걸 잠깐 여기서 나중에 언급 안 할 수 있는 게 지나고 넘어갑니다. 시간 거시면 성리학에서도 마찬가지. 말은 퇴계 선생이나 율곡 선생이 성리학을 갖고 얘 갖고 얘기한다. 제사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 꼭 장남에서만 지내냐? 두 분들 때 장남이 형편이 어렵고 지방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건 돌아가면서 지내는데 무엇이 안 되느냐? 둘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다 됩니다. 뭐냐? 사람 작게 산거 조상을 보든. 근데 이게 밑으로 가면요. 여기 고름 하나 여기 상복을 이렇게 하는 것 갖고도 싸움에서 사람을 죽여. 싸움은 이러고. 그래 갖고 파가 갈라지고. 기독교도 뭐 하나 성경 구절 하나 뭐 의식 하나 바꿔져 갖고 파 생기듯이 요렇게 형식이 본질을 넘어서면 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공리공론이 된다. 효를 제대로 실천한 사람이 됩니다. 효 이론 갖고 상대방을 이겨먹은 놈이 효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도 그때 도 이랬더니 도 갖고 도라고 해서 도를 이렇게 갖고 있는 그것이 도 터득한 사람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본말이 전도되는 본말. 이 실천 철학자들이 한 거예요. 모든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나중에는 권력 계층으로 바꿔갖고 불교도 그렇지 그거 갖고 돈벌이 수단으로 살이 잡는 이렇게 폐해가 되는 거예요. 그 원 가르침을 준 사람들은 본질, 자비, 사랑, 이쪽에 의짐 이걸 실천해 가라는데 그거다.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지고 그래서 이제 이 인의 예지가 뭐냐면 뭐냐 신은 요 합동을 생겨. 그래서 공자는 신을 가장 믿을 신 제일 중요해요. 이거 묻으려고 그러냐? 묻으려고 이거 하느냐? 네 가지로. 왜냐면 사람이 어울려 살이하는데 이 네 가지를 해야 서로 믿을 거 아니냐? 돌려먹고 하는 놈들이 그래서 도척끼리도 그러면 저거 어울려. 이놈들이 지금 분열하면 산산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게 그렇지 않고 불으로 해서 뭉친 이해관계로 묻힌 집단이 그것이 이해관계가 틀어질 때는 파편처럼 으스라. 해겔도 서양의 해겔도 그렇게 그래서 완전히 파편처럼 흐트러집니다. 그것이 오래갈 것 같은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파편처럼. 오래가는 것은 신뢰가 있어요. 신뢰는 바르고 옳아야지. 그래야지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니까 둘이 해도 온다. 같이 있을 때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그러지만 나중에 그렇지 않을 때 너희가 아버지 마음적으로 존경하냐. 무슨 존경이야. 존경이 어떻게 원수 아버지가 아니라 원수 옳은 것으로 바라야 돼. 나중에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한 겁니다. 기억 앞으로 세계화다. 지금 요 근래 막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것이 옳고 바라야지 지속적으로. 당장 눈앞에 이익이 있다고 속여먹고 돌려먹고 해갖고 어느 정도 설명한다. 하루아침에 간다. 지속경이 안 돼. 그러니 바로 네. 그래서 이 공자는 뭡니까? 공부가 진정한 사람 되는 거, 사람답게 되는 것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녀도 그건 사람 되는 공부가 공부다.
그러면 법이나 뭔 기술은 뭐냐? 그건 잡학이라고. 기술공. 그 학문이라고 안 해요. 사람 동양에서 이 사람 공부는 학문은 사람 되는 공부가 학문이에요. 사람 되는. 예? 나머지 기술. 그래서 이 자연과학이 잘 안 발달하고 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 되는 공부라고 했더니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되냐 갖고 형식 갖고 싸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실천하는 모델로는 사람이 많이 생각해서 서로 훌륭한 사람들이 없고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은데 그거를 공부하는데 이쪽 가서 해야 돼 저쪽 가서 해야 돼 이렇게 싸워. 우리 생활 살면서 기업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런 것 갖고 형식의 얽매 갖고 그런 것이 없는가. CEO들은 계속 그걸 갖고 기업에서 그런 것을 맥혀서 형식의 얽매에서 실질이 손상되는 부분이 없나. 언로가 막혀갖고 그것이 안 되는 거이다. 요거를 끊임없이 이거 CEO가 해야 돼. CEO가 그 CEO가 관심 없으면 관심.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어떤 참모들이 절대 안 됩니다. 한 참모가 거기에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만 왜냐? 바로 그 틈바구니에 영업을 하는 적이 등지에서 이렇게 출입을 딱 그렇기 때문에 이 제일 위 사람이 집에서도 가장이 제정신을 안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밑에서 보장 사람만 있으면 될 거 아니야. 지식이 모르는 괜찮다니까요. 유방 지식 몰라. 지식 모르는 그러면 노예에서 이건 되고 훈제 모르는 것이 선머슴이야. 말 안 들어. 지혜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고. 전부 시간 집안에 가장이 달려있고 사장이 달려있고 사장이 열린 마음을 갖자는 말이야. 그 열린 마음을 갖는 게 지혜예요. 그걸 우리나라 모든 동양에서는 그걸 학문이라 했더니 그 지혜를 담는 것을 영업 기술을 기고는 다 기술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처음에 그 시에 어느 정도 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최대로 기술 발휘하고 할 수 있도록 사장 지혜를 갖고 융합시켜야 된다. 그 지혜가 그런 열린 마음이 되어 있어요. 그걸 그래서 공자는 이 인예기가 그런 거 없이 이게 지켜요. 이게 하늘이 준 번성이다 보는데 이게 중이 때 와서 성량이 생기는 건 어찌 생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공자에서 맹자까지 왔는데 하늘이 줬다는데 이게 하늘이 줬다는데 이거 논리적으로 이게 어째서 이게 준 것이냐 이게 이미 얘가 왜 이렇게 옳게 살아야 이거 그런데 불교는 이론이 정해놓고 막 하는데 도교는 그런데 아니 뭐 논리 체계가 안 정립된 거예요. 이건 논리 체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그걸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당나라 때 뭡니까? 당나라 선녀들이 막 선성들이 어마어마해서 야 우리나라도 다 그 선불교 오르잖아. 그래서 당나라 선성들 얘기를 많이 하고 이런다. 그런 식으로 불교가 그러니까 이론에 달린다니까 이게 유학자들이 야뭐 송나라 거 아니도. 네? 그러니까 이런 그냥 적당히 통치 기술로 써놓고 나머지는 인문학 시. 그래서 칭찬하고 제일 센 거야 막 당나라고 송나라고 이 경학 유교인만 경학이 논리 체계가 없는 거예요. 물론적으로 이거 논리 체계를 맹그는 거예요. 태극리를 맹그고 막 주역에서 배워갖고 와서 이거 맹그러내는 겁니다. 그 이론을 맹그려서 체계로 맹그러내는 수리가 그걸 말이야.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억지로 이게 도약이 비약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그럼 그 얘기를 어떻게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하늘이 준 것이 체계적으로 해갖고 백성들이 사람들이 질서를 받아들여서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구나 알아듣기려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까? 저쪽은 하느님이 있다고 그냥 막 왔거든. 저 서양은 하느님이. 그런데 이게 보니까 르네상스 이후로 하느님이 한 거 아니다 해갖고 해방시켜놓으니까 어떻습니까? 19세기 때 막 혼란이 오는 거야. 세상도 막 어지럽고 그러니까 그때 실존 철학자들 뭐래? 저쪽은 하늘에서 해방돼서 내 던져졌다. 그 던져졌는데 인간이 던져진 것은 인간은 왜 아까 말한 대로 의미를 알고 가치를 알아야 인간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동물 가치를 못 산다 이거 인간은. 그래서 실존 이거 일본 사람 보는 거 저 사람들 일본 가서는 그 실존 말도 쓰지 말아야 돼요. 저는 독일에 사인 크게 비동사 사인이 있어요. 독일에 그 사인을 대문자로 써갖고 존재 이건데 그 존재 그걸 인간 존재 요걸 이쪽에서 받아서 실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째서 인간을 존재 인간은 생존 문제만 갖고는 못 산다. 가치를 느끼고 자기를 하는 영장류다 이거요. 이 가치를 하는 그건 이 가치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왜 인간이 가치 있는가 이것을 그 전에 저기에서는 신이라고 핑계댔는데 지금 해방되고 나서는 어디다 갖다 놔야 이거 이걸 갖고 칸트가 그렇게 혼미는 거예요. 뭐 실천 이성 그거 맹그러낸 거 신에서 해방시키라고 도덕적으로 살아. 이거는 우리는 진작부터 그된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한 거예요. 절대 시간이 안 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는 공자는 이는 사람이 거주하는 집, 그 다음에 은행 사람이 발발. 공자는 실천과 노동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어의 착구절이 있어요. 농어의 착구절. 북경올림픽 때 농어의 착구절 갖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학이 스승님의 불명령. 그 다음에 유국리 자원방면에 불명나고 이게 농어의 착구절. 그럼 농어가 뭔지 그러느냐? 공자가 돌아가시고 70년이 된 지난 후에 공자의 직접 제자는 일곱 끼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제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고 맹자가 70, 80년 후에 그런 그때 그 제자들이 공자의 말을 들은 제자의 말을 또 듣고 했다면서 멘트를 하는데 오자입니다. 들은 거야. 불교도 여시하면 나는 이렇게 들었다 붙이면 하는 식으로 들은 거거든요. 그게 동어. 자, 그 부분에 제자들이 참여하는데 첫 구절이다 요걸 두 구절. 얼마나 감동을 쟤들이 받았으면 첫 구절에다 바꿔서 요것을 생각을 하고 요걸 번역을 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대부분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배워서 때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가슴이 설레고 감동이 옵니까? 이게 그 소리가 70년이 지난 그 후에도 제자들이 그 얘기만 들으면 가슴이 설레고 선생님이 생각나는 구절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와요. 그냥 번역을 잘못해서 공자도 이걸 강조하면서 뭐냐? 기쁨이 그때 지금은 심리학 같은 우리 정서적 기쁨과 낙을 구별해 갖고 강조이 제자들한테 어떻게 어마어마하게 부인 설명하면서 혼냈을 거 아닙니까?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기쁘다는 말을 언제 느낄 줄 알아요, 여러분? 다 힘들게 어려움 갖고 우리 이사장 공사 경보선이 결정하지만 어려운 장애인이나 힘들게 몇 사람들이 가서 막 일을 하고 막 들어가다가 피곤하지만 저녁에 별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올 때 또고내도 포함을 해도 이야 별빛 보면서 밤늦게 포함을 이렇게 요때 느끼는 기분이 열이에요. 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수업 약불어서 막 수업 빼겼는데 그러다가 또 금방 눈보라 쳐도 막 그냥 내공부터 갖고 막 이야 하면서 나가는 그때 기분이 열이 오게 배워서 효를 배웠다. 그러면 그놈을 갖고 이게 이제 헤아리는 거예요. 배워서 헤아리고 이 따고한 이거를 즐긴다 논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만 이렇게 하면 즐겁게 읽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이게 우리말로 순서면 이게 새긴다고 되는 겁니다. 새긴다. 그 소가 새기듯이 밥 새기듯이 즐겁게 새겨서 새기면 애들 게임 받고 다 놀다 보면 말이에요. 그냥 눈 안 보고 그냥 애들 돌펜 돌리기도
답답하면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공부에서 효라는 그런 걸 배웠을 때 이 낙관까지 가라는 거야. 낙관. 그래서 맞춰. 그래서 이것이 옳은 거다 하면 판단을 해요. 요걸 했으면 요걸만 효를 배워서 요걸 딱 채뺐어. 채뺐. 그렇게 해서 몸에 익히라는 거야. 습이라는 것은 말이요. 이게 그 악습을 때는 금방 알아도 이게 막 포도처럼 되는 거 반. 이게 직물적으로 되는 것보다 습이라고 해. 직물적이라는 건 본능적으로 되는 식으로. 지금 문제는 의식없습니까? 자동적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이게 그렇게 되는. 이거 효를 그렇고 공부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놈아 그렇게 해야 즐거움, 기쁨을 느끼는 거 그렇게 해봤냐 이게. 근데 보통 차로 오면 오는다. 저 선생님 나 이 정도 돼서 이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차로 오냐. 그렇게 혼나는 거. 차로는 또 헛소리하고 안 돼. 응? 되는 것이 있어 평생 공부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실천하니까 아내 같은 그 사람이 모시고 있으면 따라갔어. 이제 조금 가까이 만나면 처리가. 그러니 그 제자들이 가까이 있으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존경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그게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실천하는 가정에서. 내 식구랑 내 아들이라서 아버지 존경하는 게 아니야. 응? 아니, 절대 안 보여. 먹는 거야. 먹는 거야. 엄마는 좀 다르다. 그냥. 엄마는 새끼 나갔고 그냥 그렇게. 엄마는 본능적으로 지혜가 있도록 그냥 지새끼야 못 맞춰서 해마서 그냥 무식하고 지혜가 있든 없든 엄마의 사랑은 그냥. 그런데 자식 나쁜 그것도 거의 0.00% 빼놓고 그 자식에 대한 기르고 몸으로 전체를 지 목숨 같은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의 사랑은 이거다 이거. 예, 열이 그런 거예요 열이. 그 다음에 얘가 두 번째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이게 질금장이다. 이 한가한 소리 한 거야 아니요. 이때도 지금 이거 유자가 있어 그 뜻도 있지만 어떤 뜻에서야 어떤 것이 우연히 갑자기 너고 네가 생각한 것은 큰 푸른 천리하고 너고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야. 그래 너희가 아직도 살아있어도 안 봤는 정말로 좋다. 그래서 서럽게 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그건 뭐냐? 하나는 배우는 거. 사람 인간관계 중에 벗이 최고. 벗을 이런 것처럼 이런 법. 그 두 가지면 그 다음부터 뭔 일이 다 되는 거냐. 배운 자세가 되어 있고 사람관계 벗을 사귀는 이 상태가 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무엇을 해도 되는 거야. 그게 실체가. 그렇죠. 관계 중에 가장 외부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 벗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 나중에 한 거예요. 친구가 나를 직접 알아주는 한두 명만 있어도 하면서 그렇게 말해주는데 이것을 벗이 있어 뭐 이러니 그걸 알면서 저쪽은 이걸 잘못해서 말이야. 어떤 벗이. 응? 그러니까 참 이 글로서 논한 게 이건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거 글자 그런 것이야. 그림으로 봐야 돼. 이걸 하면 이런 거는. 그림. 어떤 벗이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벗을 맞아본 그 애를 맞을 때 어떤 장면이 가장 극적이었나 요걸 생각하면서 이걸 읽으면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오전 한문으로 된 거 그림으로 그려야 돼. 이게 그것을 두 개 놓고 하나 관계 하나 공부하는 거 이걸 읽으면 이렇게 최초장에다 놓은 거야 이게. 지금도 그거는 찬연하게 빛나는 거. 그죠?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시기를 보니까 주여. 그냥 이걸 해야 돼. 공자의 가르침은 그래서 아까 사람 되는 공부 어떻게 살아야 하냐. 그래서 전부 다 자기를 다루는 공부입니다. 내면 자기를 다루는 자기 성찰. 자기를 갖고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갖고서 외부로 확대하는 거야. 그것을 잘 오해하면 뭐 내 식구한테 된다. 그게 아니요. 저도 안 하고 저를 애낄 줄 모르는 놈이 너무 애낀다. 이건
노장만은 위선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 애껴 진짜 애껴 주는 거야. 지금도 저 가족도 못 다스리는 놈이 저 가족 파렴치는 거야. 주변 놈이 너무 어떻게 가르치고 저는 놈한테 사기 쳐먹은 놈이 너무 돈 벌어주고 또 사기꾼 받아주는 것밖에 안 되나. 지가 실천하는 거야. 나한테 가면 놈한테 가. 이거 그리고 뭔 탓도 내 탓도 이걸 우리 실천은 우리 정부 김수환 추기경 내 탓이고 이미 그날 그 그쪽에서 누가 이쪽도 공부 바로 모두 자기 탓으로 나부터 파도고 이걸 남한테 가. 절대 놈 탓은 안 된다. 자기가 반성으로 그래서 성취를 우리가 성취. 그래서 너한테 확대가. 그래서 군자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상향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정토는 아까 선위사자 이런 식으로 이거는 군자라는 개념을 하나 놓으니까 그 군자가 어떤 거냐? 이 벼슬하고 앉아 있는 놈이 군자가 아니라 말을 거기다 살짝 붙여넣어갖고 그런 사람들이 솔고도 현이라고 군자 이렇게 했지. 군자 했지. 속내에 쇠뜨들 바로 보면 바로 이렇게 자기를 닦는 거, 자기를 닦는 요 사람을 군자라고 이런 군자는 그릇 아니다. 불기 그런 어떤 한 가지만 쓸모 있는 거. 그 이제 그릇이 크다 이거 지금 우리가 글자 잘못 쓰는 거예요. 그릇이 크고 그러면 군자 불기라고 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근데 그렇게 불기라는 그릇은 용도가 따뜻하다. 근데 군자는 그런 용도가 없다. 제너럴리스트에 지금 말하면 현대말로 나와.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어느 정도 CEO가 탁 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한 분야 전문가 아니라 그 분야 전문가도 갖다 놓고 불기가 되어 군자가 되어야 된다니까. 모든 사람 포용하고 전체를 알면서도 너를 받으면서 소통이 막히는 걸 뜨는 그릇이 이제 어느 한쪽 옛날 내가 이 기술자니까 지금도 그 기술자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 더 이상은 못 거기다 그것을 끝나는 거. 무슨지 알겠죠? 바로 그런 데서의 그릇이 나오는 거. 군자 그런 모델을 군자라고 본 거예요. 군자. 나는 지금 세종 포럼에서 이 가끔 여러분들이 우리 박선주 이사장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또 상당히 일리가 있다 대단히 그런. 왜냐하면 포용력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모범으로 실천하면서. 그다음에 그 판단력은 후광이 비치는 이런 것이 군자가 아니에요. 노자 성인도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뭡니까? 가장 평범한 것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실천하면서 간절한 이게 군자고 성인의 것이고, 네 그리고 실은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건강도 꾸준히 걷고 꾸준히 음식 섭취처럼 특별히 보여가면 근데 그걸 못 키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부 다 어떤 성인들이 보기에 시야의 오늘을 계속 아름답게 사는 것이 참 그걸 꾸준히 해라. 그 다음에 나는 것이 이내지 가정이나 다시 그 다음 주역을 하는 거 봅시다. 이 주역이 대단히 어려운 건데 이것도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거 지금 막 하고 어려운 것은 왜 그렇게 하냐?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게 하라. 그러니까 자꾸 포장을 하는 거야. 근데 핵심 사상은 뭐예요? 핵심 사상은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건데 그 변화하기 때문에 악매 하지 말고 어디 안 죽어지 말고 어떤 자리에 정치하지 말고 그러면서 변화의 추세를 타갖고 변화해서 가라는 거야. 발전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조심해. 변화하거나 변화에 조심하면서 가야 하는데 이 조심해서 가는 걸 어째서 그렇게 가야 하느냐? 누구 말인데 그렇게 하냐? 말 들어가냐? 이게 이제 갖고 오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갖고 오냐? 이건 천지에서 갖고 와요. 천지.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을 음양으로 해갖고 이제. 그래서 이 준역 사상이 노자하고 공자 다 써먹어 이게. 근데 노자에서 천지가 음양으로 해서 변화해서 막 변화. 그런데 나중에는 후대 중에서 다 오행이 안 나오는데 음양으로서 변화. 그러면 이게 물리학적으로 설명 양식이 아니라 이게 그 기술하는 양식이에요. 설명 양식과 기술 양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데 설명을 하는 말이야. 이론이 돼야 돼. 이론은 검증돼야 되는 거야.
그때 되니까 기술 양식은 이 사유가 생긴 거 이렇게 변화 이렇게 하는 것을 음양이라는 거 태국이 음양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변화가 생기는 거다. 왜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원래 그런 거에서 그 기술 방식은 그 기술했다고 하는 것이 왜를 붙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이게 취약하니까 자꾸 나중에 성리학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이야기야. 그래서 이미 삶이 왜 살아요? 이렇게 보는 게 왜 살아요? 이 질문은 동양에서는 별로 안 했어요. 어떻게 사느냐? 요걸로 해서 그래서 바로 인문은 그냥 옵니다. 왜 사냐 할 때 이제 하늘의 절대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초구 서양 뭐 이스라엘 막 졸라왔었던 게 뭐 이런 지금 막 신이 나오고 신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요. 도마시아에 그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갖고 있는 갖고 왔는데 이 주제자가 아니에요. 그게 조금 취약한데 그래도 그래야 말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우리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 누가 하고 말이야. 누가 이걸 해야 말 듣지 않습니까? 이한 천지. 그래서 천지가 음양으로 이렇게 변한다. 그래서 주요통은 뭐 음양으로 변하고 있고 변하고 있는데 그때 천의도는 쉽다 그 기억에. 땅의 도는 간단하다. 하늘의 도는 쉽다 쉽게 하다. 땅의 도는 간단하다. 근데 그것이 사람으로 어떻게 하냐 이게 육아적으로 사람으로 받아갖고 사람에게는 인으로 나타난다. 주에서 끊어. 그 노자를 인으로 가져가지 않고 천지 자연으로 그냥 거기서 끊어. 인으로 안 나와. 인으로 안 나온다. 안 나와. 고전이라는 거고요. 예서 갖고 인으로 사람의 인으로 나타나. 그러면 하늘이 쉽다 간단하다.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늘이 쉬우니까 이 그거를 우리가 주역을 봐서 잘 깨달으면 모든 일이 욕보고 흉하지 않고 기록고 잘 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 성인이 하늘의 쉽게 하는 조짐을 하늘은 들이운다. 조짐을 들이운다. 그 조짐을 보고 그걸 상이라고 해요. 네? 조짐. 우리말은 조짐, 들이움. 이 조짐을 보고 상을 보고 만들어서 뭘 만들어? 죄를 만들어. 죄. 그 다음에 땅은 변화한다. 그렇게 한다. 이 변화를 보고 뭐를 만들어? 이 죄를 만들어. 그래서 이게 기본 죄가 8죄로 만들어가고 이놈을 다시 두 개로 중철해갖고 대교를 하나는 소개고 8개가 대교로 만들어서 64개. 그 안에 효가 하나씩 이게 세 개가 여기 있으면 그렇게 하고 들어가. 그림 한번 봅시다. 이거 거꾸로 갔습니다. 이게 이제 소개예요. 하늘. 이건 손톱 바람개. 이건 우리가 지금 태극기는 건, 감, 리, 곤 이렇게 해서 네 개. 불, 하늘과 땅 이렇게 오고 거기다가 이제 목과 우레 또 산과 이 바람과 산은 빼고 이렇게 이 8개가 기본. 이런 8개를 갖고 두 개 중쳐보니까 64대개가 나와요. 64대개에 그러면 아까 그 그림 다시 와. 이런 것이 괴라고 두 개 합치면 대개라고. 여기 하나하나가 효예요. 여기 효 대교에다가 말 하나 걸어놓고 이걸 단사라고. 이 하나에다가 말을 매놓았다고 그래. 이게 말을 매놓은 걸 효사라고 그래. 이 말을 점쳐서 이 효사가 나오면 이 효사 갖고 우아래로 잘 보면서 변화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읽는 거야. 에? 읽는데 그래서 주역을 오랫동안 읽으면 보통 보면 뭐 바람을 부리고 뭐 된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왜요? 예. 그러나 많이 그러면 384개 효가 있으니까 자꾸 그런 걸 갖고 이게 경우수인 거예요. 경우수를 갖고 조심하면서 쫙 조구하는 이렇게 오면 그렇게 하면서 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미리 올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좀 알 수 있는 건 있어도 그런 거짓말이야. 그거이 미리. 그냥 좀 아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러면 그러면 하늘은 쉽다고냐? 땅은 가난하다. 우리 땅부터 설명해. 그럼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온다. 간단하네.
않고 심지도 않고 그거를 얻으려고 한다.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사는 거야. 땅 법칙 본받으면 간단하다. 노력하면 얻는다는 얘기. 노력 않고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가르치라고. 하늘은 쉽다. 쉽습니다. 왜 하늘은 그 친구가 누가 성인이 조짐으로 여기다 가르쳐줬어. 그 그림 산 그림 거기다 깔잖아. 어디냐? 하늘은 조짐으로 그림. 조짐이 뭐냐? 미리 가르치는 게 미리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착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면 들을 거잖아요. 착 된다. 그러면 나중에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다 끝나고 쉽게 끝나는 건데 가면 엄하게 따지기 집안에서 마찬가지 뭔가 좀 오늘 컨디션이 나쁜 것 같아 이렇게 하는데 이런 뭐다 붙어갖고 나중에는 네가 원래 연애할 때도 내가 그때도 내가 알아봤지 이렇게 되면 큰 근데 조짐 저런 지혜를 보면 그 앞에 그래서 지금은 CCTV가 있으니 참 좋아 쫙 들으면 이때 조심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도 이제 알 수 있어 우리가 신기 우리가 CCTV나 스마트폰이 있었거든 신이 나도 해볼 텐데 이때 조심할 건데 이때 야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하냐 그냥 모르게 살았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조직을 알고 괴물을 알아야 돼 하늘이 들이준 걸 성인이 그걸 보고 했으니 그러면 그 해외에 가면 이러니 조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흉안이라는 겸 그런 거 나오고 그러면 계속 의미하고 내가 지금 뭘 벌려는데 이걸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쉽게 미리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조심하면 쉽게 풀려 미리 풀조심 두고 미리 하는데 그 안에 우선 먹기는 꽃감이 달더라고 부시공사요 이런 막 중국 막뭐 홍순환 같은 막 아파트 가운데 쓸려가고 막 다 쓸려가고 했나 이런 걸 부시공사만 자연재해를 다들 통령 여름 미래 이거 주요 본부장이라는데 전부 공사님이고 뭐든 게 그 주요 법이 가고 없어졌지 이제 이게 한줄 쉬운 거예요 미리 하니까 쉬운 건 미리야 미리 어떻게 하냐 조직으로 가야지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뭐 거기에 써들까지 조직 그런데 조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주역을 보려면 목욕 제기하고 우리 제사 지낼 때 제기하는 식으로 마음을 갖고 깨끗하게 해서 구절 갖고 음미하고 새기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조심하고 다 예방해야 그렇게 하면 요거 하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 이게 천지의 조화 음양의 조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아 보고 가르쳐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 다 사람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걷고 오래도록 병 조심하면서 서로 어울려서 살 주역은 그러니까 뭐야 개인 얼굴보다 노자는 개인의 생명이 중요해 공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 질서와 예의에서 같이 뻗어라 주역은 뭐야 공동체 같이 조심하고 서로 주역 그래서 이게 다 주역 사상 양쪽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동양의 주역 사상이 사상적 원천이들 제자백가들 그 춘추시대 제자백가들이 있었지만 그 제자백가들 사상 밑바닥에는 주역이 누구 작자도 없어요. 쭉 발전돼요. 그런데 이게 기초가 뭐예요? 조심하고 서로 애끼고 서로 돕고 서로 어울려 살아라. 자 이것이 그러게 이런 지혜들이 요즘에 자 지금 이 우리나라만 비우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만 좋죠. 한 몇 년 동안 지금 한 트럼프 대통령 하지만 시진핑 하지만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말이야 화평시대 갔다가 막 전쟁 일고 직전식으로 싸우고 이러면서 권력을 누졌다고 각각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서울에는 그러지. 지금은 뭔 일이 터질지 모를 정도로 탁 처면 자 이런 때 새로운 리더십이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인문적 성찰을 이거 인문적 성찰은 뭐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면서 같이 어울려 나라대로 그 지혜를 발휘해 나는 우리나라 잘 될 거라고 봐요. 왜 잘 될 거라고 보냐 우리가 용감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아직까지도 참견하는 눈물겨운 일이 있어요. 북한 전 세습 왕조도 아닌 분들이 세상에 그 많은 2,000몇백만 되는 우리 백성 그 노나라고 초나라고 싸우고
오나라고 초나라고 싸울 때보다도 더 비참하게 자유를 얻었다고 지금 내가 밥도 먹고 산다는데 그 사람들 나도 죄냐면 자 이거 해결돼야 된다니까 이게. 저희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 산업에서 여기까지 세계 선진국가 됐는데 그 오는 동안에 우리나라도 너무 극복이 오고 하다 보니까 서양에서 겪었던 프로파일러 쪽에서 겪었던 그 이데올로기 갈등 구조 속에서 발전하는 막 좌우 이런 것들이 이걸 안 겪어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원래 막 10년 동안 막 섞여서 지금 용광로 속에서 녹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어마어마하게 인지 높아. 그거는 나는 우리가 한글 갖고 있고 한글 때문에 디지털이 또 엄청나게 확대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도 확산이 높지. 그것을 정치인들이 그전에는 이런 것막 유통이라고 이러면 돼. 그러다 보니까 반사적으로 또 인지도가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민도 한글 잡고 이거 일본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동안 우리나라 장점이 뭡니까? 6.25 일제시대 겹치고 6.25 거치면서 기존 전통이 없어졌어요. 불행도 되지만 미래로 막 발전하는 데는 엄청나게 기여를 하는 거예요. 일본은 고전을 못 가. 전통에 억눌려갖고 지금도 도장 찍고 도장을 제일 밑에 넣으면 이렇게 순대대로 이렇게 찍어야 된다니까. 어? 그 전통에서 못 벗어나는 게 좀 전에 이제 술이 막 전통이 맛있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까지요. 우리는 뭐야? 저것들이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고 그냥 아니 그러면 너무 허전해 이렇게 되지만 여기까지 오는 원동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참 새로운 것이 용틀이 보면서 나온 요때에 여기에 포함해서 인문적 각성 우리 박순지 사님이 뭔가 그 예지를 본 거죠. 뭔가 그 미래를 필요 막다른 것을 막 한다. 근데 거기에 불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뭐냐? 인문적 정신이 따르지 않고 막 그냥 팽창이 가거나 이건 사상구간이 될 가능성이. 그러면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따를 때. 그럴 때, 여기까지 따를 때 중요한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한 70, 80%를 지금에도 그냥 그 변화한 것은 받아도 돼요. 저게 변화한다는 것은 말이에요. 무상이라고 해. 저 없을 문자에 항상 상자. 불교 원리가 무상이다 그것도. 이 중요 원리가 저 동아시아에 있으니까 굳이 확 들은 거예요. 그냥 들어서 받아진 거예요. 무상이 가다. 주역이 뭐냐면 고정된 것이 없다. 계속 변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나만 중요하다고 하지 마라. 이게 생겨나고 붙어봤는데 우리 불교는 얘기하려고 했지만 인연법에 의해서 변화하면서 인연법에서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는 거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이런 것을 고정 존재를 위해서 없다. 그래서 무아에 그래서 무상이 무하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주역도 마찬가지로 귀한 존재기는 귀한 존재인데 그렇게 고정된 존재로 해서 존재가 아니다. 그냥 변화하는 상태에서 선도 그렇고 모든 가치도 변화하는 상태에서 말아야 돼. 너무 고집하지 말고. 선도 그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변한다고 하니까 그냥 다 통째로 변하니까 다 합리가 되냐? 그게 아니요. 뭐냐? 요게 이제 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인처럼 또 하나 있어요. 중형이라는 게 한 가운데가 아니에요. 모든 상태에서 균형을 맞춰요. 그 균형 맞추는 거. 우리가 이보다는 균형 맞추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균형을 맞춰 나가.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거야. 지도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균형이 회사 사는 이 지금 그냥 균형적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네요. 깨어있어야 하는 거야. 네. 이거를 주역은 뭐라고 하냐? 중용은 그런데 주역은 요걸 성덕이라고 해. 성할 성자에다 덕. 성덕이 뭐냐? 가장 훌륭한 덕, 가장 성한 덕이 일신이라고. 매일 새로워지는 거. 일신. 가장 중요한 덕. 일신. 매일 새로워지는 게 주역이에요. 매일 새로워지는 게 혁신적으로 새로워지는 게 아니요. 매일 조금씩 뭔데 오늘과 다르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고 주역의 성덕 일시. 그러려면
어떻게 오늘을 반성을 해봐야 될까요? 그리고 아침에 들어갈 때 오늘은 무슨 일을 그래서 내가 회사도 공동선도 아침에 오면서 말이야 이것 생각만 하고 와라. 오늘은 누구를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나 때문에 내가 한마디 건네갖고 기분 좋게 하려면 그거만 한두 개라도 해본다 하고 출근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기분 좋게 인상하고 빠지게 해라. 그렇게라도 그것도 계속 실천하면 대단한 것 같아. 좀 하다가 어렵다는 거 하다. 이렇게 이 요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주역이고 지금 우리가 가장 그런 것들은 바로 바로 옆에서 찾아요. 그래서 주역은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이 논어에서 예입니다. 세계 예. 그래서 국제적으로 비즈니스 하는 것도 나는 요즘을 계속 옛날 제국 감사하면서도 국제 영업으로 간다 보면 네가 자 예. 얘는 아까 통제 시대냐. 통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얘기하는 얘는 당연히야.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하는 얘가 거의 많이 없어져서 이제 상당히 합의에 서는 건데 당연히 이 당연을 어디까지 그러니까 비즈니스 나올 때 CEO는 바로 그 뭔가 생겨 어디 간다 그러면 어떻게 안 해야 돼. 그 뭐 기술 이런 건 알아도 그 나라의 관습 얘를 먼저 알아. 옛날에서 무역협회에서 제일 먼저 보내줬어요. 막 정부 제국공사. 그 나라의 경주 어떻게 하는 거 만날 때 제일 먼저 인사할 때 어떻게 그날 가서 그것부터 가르쳐준 거예요. 그거 보면 정보가 없으니까. 예. 이게 안 지키면 어디 가면 애들 쓰러지고 큰일 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럼 우리 것으로 왔을 때 어디까지 얘를 할 거냐 지금 막 혼란기가 왔어 얘가. 가정에서 오고 어디까지. 그 옛날 조선시대 때 얘 하자면서 아침에 있나면 문 안에서 이렇게 탁 보고 며느리 시집 와갖고 뭐 저 문 바깥에서 이렇게 탁 보고 절시킬 판이야? 그러다가 뭐 아들은 뭐 그냥 이혼 나오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얘를 열린 마음으로 넘어야 돼. 그 얘라는 건 회사의 사교, 회사에서 어떻게 회사 직원의 앞뒤 손을 관계. 그래서 지금 많은 우리나라 시험이 오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막 아주 팀제로 가고 막 지기도 막 개방주기로 만들어갖고 막 없애버리고 모든 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실험 오고 있는 것들이 그런 건데 그게 뭐예요? 그게 얘예요. 이렇게 기업으로 이제 경영 조직 시스템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이 그냥 얘예요. 이게 얘인데 요거를 옛날 성년들 율곡과 태교나 이런 성년들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 안 고집한다는 열린 자세예요.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철학도 진리는 한 가지가 아니다. 독트린이다. 진리 한 가지 아니다. 그걸 합의해야 되니까. 옛날 진리를 주거나 얘기하고 막 이거다 하면 뭐다 이거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독트린. 아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게 중요하냐? 같이 의견을 나눠서 합의. 그 절대적인 독트린 그 진리란 없다. 그것 갖고 싸우지 마. 응? 그래서 당장 네가 믿는 종교만 강요하지 마라. 그 독트린. 네가 그것만 살기다면 너나 그럼 살기지. 강요하지 마. 아까 지금도 그거 아니면 기비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지금. 조금씩. 아니 우리 종교 갈등이 어떻게? 그래서 집안이건 어디건 뭐디건 우리 여러분들 참 옛날에 보면 지금도 그런 집들이 어디 아니고 제사 지내다 보면 형제한테 싸움하고 여기다 놓고 내가 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다 얘가 하고 그런 거 귀치. 그 옛날 최규 선생하고 유국 선생 편지 중반도 그거 형편에 따라서 조절해라 조절을 정을 쓰는지 그게 이렇게 모델로 정하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요. 이것이 주력의 철학이에요. 얽매이지 말아요. 얽매이면 얽매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도 하나에 딱 얽매이면 그냥 죽어요. 끊임없이 파동치요. 근데 그 파동이 허용 범위 내에서 파동치요. 그래서 범위를 벗어나면 고장 나버리죠.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파동이. 그런다. 그때 가장 옛것 가져올 때 무모하게 가져오면 안 되는 거. 그것이 우리 회사. 그 회사는 어떻게 해야 규정을 만든다든가 업무 방법선을 낸다든가
얻어낸다는 거예요. 믿은 거. 이런 것들을 가장 빨리 가정 총무들이 일을 잘하면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거 거리가 올 정도로 CEO가 기다리면 안 돼. 계속 하면서 혹시 이런 거 불편한 거 아니야? 이런 거 불편해? 야, 이런 것들 한번 협의해서 한번 좋은 데를 한번 고쳐봐. 미리 줄 때, 야, 우리 사장님 이거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이런 정신을 갖고 만약에 세계화하는 이런 정신 갖고 가는 기업도 요새는 뭡니까? 정보를 저런 기업 내부적으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가? 이거 정부 차원에서 귀신같지 않아요, 국제적으로. 그런데 저는 엄청나게 그런 면에서 열린 상태에 들다. 저 기업 어떻게 믿을 만한 거래대에서 이런 상태에서의 지속 가능 경영하여 이것이 현대 아무리 첨단 기술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인문적 정신까지도 무장하지 않으면 어디가 해서 어디가 구멍나서 무너진. 그래서 이걸로 전차하지만 성등부원 조절한다면 이건 대단히 아름다운 조직이 되지 않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운데 어디 코로나도 엄청 상황인데 이렇게 고생하는데 여기서 한 개라도 이렇게 조금 얻은 것에 도움이 됐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들, 기업도 경영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도 바꾸시는데 이 코로나로 엄중하고 또 이렇게 덥고 그런데도 4개월 동안 이런 공부를 하셨다. 참 존경스럽기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앞날이 여러분들 때문에 밝은 미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저도 기분이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많은 것이 여러분들 기회 보는 데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런 저희 또 코로나 그런 방식에서 잘 극복하시고 참고 견뎌보면 좋은 세상이 또 여러분들 때문에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